장기적으로는 S&P 500보다도 금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지나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경제스쿨 김양희입니다. 최근 제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칭 계정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나 다른 채널을 통해 어떠한 개별 투자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공식 계정이 아닌 곳에서 연락을 받고 투자 유도를 받으셨다면 절대로 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금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온스당 2,900달러가 넘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조정을 거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언론에 칼럼을 썼는데요. 금값을 결정하는 요소, 그 다음에 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추적해 본 것입니다. 금값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 미국 물가입니다. 그래서 미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금값이 올랐고요. 미 금리가 떨어질 때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때 당연히 금은 헤지 수단이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금이 오르는데요. 가장 영향이 큰 게 물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1% 오르면은 제가 추정한 기간 200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회귀 분석을 했는데요. 물가가 1% 오르면은 금 가격이 3.34%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가는 오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중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 금리도 올해 경제 성장률 둔화되면서 금리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이 미리서 반영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더 오르리라 보고 있고요. 사실 얼마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국이 근본이제로 간다는 아주 극단적인 전망을 하면요. 금 가격이 무려 온스당 21,000달러가 넘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한 건데요. 그만큼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달러 인덱스하고 그림에 보시면은 금 가격 장기 추이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금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통계를 회귀 분석해 보니까요. 미 달러 인덱스가 1% 하락하면은 금값은 1.3%, 그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은 금 가격은 0.09%,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 1% 오르면은 금 가격은 3.3%. 사실 금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기적으로는 여러분한테 금을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요. 그 회귀식을 추정해서 보니까 올 1월 현재 달러 인덱스, 미국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미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한 35%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요소가 있겠죠. 또 기대가 많이 반영된 겁니다. 트럼프 관세, 앞으로도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대평가됐는데요. 이 가대평가가 좀 해소되는 기간이 필요하는데 장기적으로 상승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달러 인덱스하고 금 가격은 역외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하락했죠.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죠. 그래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31.3%에서 2011년 21.2%로 급락합니다. 이때 미국 경제가 어려웠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40% 하락했습니다. 최근 달러 가치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IMF가 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26%에서 25%대로 계속 축소된다는 겁니다. 과거 보면은 미국 비중 축소될 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는데요. IMF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망이 맞다고 가정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값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작년 3분기까지 발표됐습니다만 미국의 대순부채가 23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지탱해 놓느냐.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해 주고요. 증권 투자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자마자 삼성전자 갔습니다. 나갈 때 SK 만나고 갔죠. 현대차 만나고 갔습니다.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했습니다. 투자 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 미국 주식 얼마나 많이 삽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직접 투자, 증권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미 달러 인덱스가 지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죠.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1% 정도 됩니다. 2021년 125%가 좀 낮아졌습니다만 1946년 2차 대전 이후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대순부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 중 달러를 71.1%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 보니까 57.4%로 줄어들었죠.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계속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수요는 줄어들고 금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전년 동월 대비 3.0이 나왔죠. 그런 물가는 3.3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4.6% 10년짜리가 넘었는데요. 저는 거의 이게 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하고 다릅니다만 제가 미국 경제를 분기별로 전망해 보니까요. 올 1분기 특히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선진국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거를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게 소비인데요. 소비 증가세가 아마 둔화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가계가 그동안 소득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쓸 돈, 여유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가계가 트럼프 이익이 접어들면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 소비를 앞당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1분기 특히 2분기 가면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만 미 연준이 더 관심을 갖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입니다. 이거는 올 연간으로 저는 한 2.2%, 거의 2%에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상한 미국 GDP,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요. 미국 적정금리가 지금 3% 중후반으로 나옵니다. 4.5%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3월에 금리 인하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다. 앞으로 저 물가 고용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최소한 3차례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아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금 가격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금이야말로 인플레 해지 수단입니다. 2000년에서 2024년 미국의 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어요. 그런데 금이 10.1% 월 평균 상승률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소비자 물가가 2.5%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금은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체 투자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금은 구리, 목수수, 대두, 소맥 이런 게 있는데요. 장기 추이를 한번 봤었습니다. 2000년 1월을 100이라 했을 때요. 올 1월에 금 가격은 987입니다. 금 가격은 10배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은 600이 6배 정도 올랐고요. 구리는 500,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모든 원자재 가격 중에서 금, 은, 구리, 우리가 뭐 경기할 때 금은 동메달 받았다 그러는데
역시 원자재 가격도 금, 은, 동 순서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혹은 대체 투자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금을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거고요. 예, 최근에 저 커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금은 구리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예, 그리고 S&P 500하고 금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물론 금에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S&P 500은 배당금을 포함하지 않은 건데요. 예, 배당금을 포함하면 조금 더 S&P 500 수익률이 높으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역시 그 2000년 1월을 100이라 했을 때 금은 987입니다.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S&P 500은 419, 4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2010년 이후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S&P 500 상승률이 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기준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S&P 500보다 금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 거 10년만 봐가지고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명목 GDP, 그 다음에 PER,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더라도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의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S&P 500보다도 금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금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우리 자산 중에서 한 10% 정도는 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물론 뭐 한국은행이 금을 안 샀죠. 2011년에서 2013년 사다가 그 뒤로 안 샀는데요. 일반적인 시각은 금이라는 게 알을 낳지 않은 안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사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채권사 하면은 이자가 나와요. 금이라는 게 이자 배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주식보다도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원자재보다도 금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나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그 조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값을 결정하는 물가는 뭐 장기적으로 오르죠.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거고, 미국 경제 성장 지난 2년 동안 정말 좋았습니다. 올해는 성장률 둔화되면서 금리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금 가격이 미리서 반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커다란 금 가격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 투자도 하셔야 되고요. 뭐 금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은행에 가서 직접 금 바를 사는 수도 있고요. 부가세 10%를 내야 됩니다. 뭐 보관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금 선물이나 금 ETF를 여러분한테 계속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요. 소액 투자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자산 배분에 금도 좀 편입해 놓으시는 게 장기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금 가격 이런 게 장기적으로 상승하지만은 시점에 따라 가지고 조정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13년까지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다가 거의 2016년까지 3년간 조정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 조정 기간에는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대비해 가지고 한 1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 부자가 2013년 무렵에 금을 현물로 173억 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 가격이 폭락했죠. 그래서 왜 금을 사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은행 PB가 사라고 그랬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그때 금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샀는데 금 가격이 이렇게 한 3년 동안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분이 채권도 하고 주식도 하는데 채권 가격이나 주식은 떨어지더라도 이자 배당이 나오거든요. 금이라는 게 이자 배당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 금 저점 수준에서 만나가지고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르다가 몇 년은 그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투자하시지 마시는 거고요. 물론 뭐 10년, 15년, 20년 투자하실 돈이라면은 뭐 50% 이상 가지고 계셔도 되죠. 그러나 그런 뭐 장기적인 돈이 아니고 뭐 3년, 5년 투자할 돈이시라면은 다른 자산에도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